오늘은 지난번에 초6을 했죠. 초6을 했기 때문에 9위부터 5개의 효를 간단하게,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 괴상을 보면은 아랫괴가 물이고 위가 이제 곤인데, 이 감괴는 가운데가 양이고 양쪽이 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여기서는 구이,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양효가 주축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전체가 이렇게 음이 되니까 결국은 이 군대에서 실제로 군대에서 중요한 건 이 구이 자리라는 거지. 이게 총 책임자가 있는가 하면은 밑에 이제 각 부대마다 이 핵심적인 구위가 있어야 전쟁은 잘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구위에 모든 중음이 따라준다. 이게 지금 음양 관계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로 전쟁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위는 사괴의 진정한 리더이고, 유능한 장수를 결국은 5에다가 설정하는 것보다는 9,2로 설정하는 것이, 이것이 역의 지혜라는 거지. 낮은 자리에다가 진짜 실력자를 설정하는 거죠. 이건 지금 딴 얘기지만은 인디안들의, 우리나라, 나는 나주라든가 이런데 그 고분을 봐도 내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무기가 없거든. 엄청난 문명의 이 아파트식 그런 굉장한 무덤이 쭉 나오잖아요. 나주 같은 데 보면은. 근데 이 밀리터리 아직 이런 방면으로 이게 안 나와. 별로. 저쪽 가야라든가 이런 건 많이 나오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고대 사회를 볼 적에 왕이 모든 걸 독점하고, 그러니까 추장이라고 하는, 치프덤에서 추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디안 같은 경우는 추장이 모든 걸 다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트로폴로지스트들이, 미국의 그 아주 양심적인 시카고 안트로폴로지스트들이 공부를 깊게 한 사람들 얘기가, 추장은 절대 뭘 명령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추장이라는 것이 이 큰 집에서 중앙에서 살기는 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데고, 이 사람은 그 많은 의견들을 이렇게 미디에이트, 중개하는 사람이지, 거기에 그 결정을 자기가 내리고 뭐 따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이 고대 사회로 가면은 우리가 상당히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인간 사회는 어떤 확고한 이 막강한 힘이 있어야만 지배된다라는 이 마하트, 예? 이 니체가 말하는 마하트 중심 사회라는 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야. 아예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추장들은 권력이 없는 사람, 근본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단 전쟁이 있잖아. 전쟁이라는 게, 어느 마을을 지키려면 전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구이처럼 젊은 진짜 정예로운 구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 구이가 항상 전쟁이 나면은 리더십을 가지고 전쟁을 이끄는 거죠. 추장이 이끄는 게 아니야. 그게 어떤 면에서 이게 이원화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주에 군대 뭐 이런 게 안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 국가체제가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지. 따로 있다는 거지. 따로 있어. 그러니까는 나는 이 고대사회라는 게, 우리나라 이 고조선 문화라는 게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이라고 봐요. 이거는 인디안을 공부하면 안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인디안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 실제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하버드 있을 적에 하버드 그 뮤지엄이라는 게, 하버드 박물관이라는 게 그냥 인디안 컬렉션이 엄청나거든.
난 거기 항상 다니면서 그 쳐다보는 게 취미였는데 아주 우리 모든 일상 도구들이 우리랑 똑같아. 우리 거야. 전부가 뭐 가서 보면 뭐 홈이고 뭐 괭이고 뭐 소쿠리고 뭐 이구 댕기는 동이고 모든 게 같아.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그 문화가 인디언 문화가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 고조선이 내려간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고조선 문화가 거기는 잘 보존이 됐다 이거지. 굉장히 보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구이는 이 군대와 여기 제라는 거는 더불어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군대에 있다라는 말은 제사는 사와 더불어 한다. 그러니까 유능한 장수는 자기 군단을 지배하고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하면서 중용을 지킨다 그거야. 이게 중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위대한 군대가 되려면 이런 중용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군대라는 건. 그러니까 군대와 더불어 하면서 중용을 지키기 때문에 항상 이런 군대가 나가게 되면 길하다 이거야. 전승을 거두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이 없고 왕이 3번이나 사명이라는 것은 이 명을 내린다 이거죠. 이게 사명이라는 건 여기도 뭐 얘기했지만은 은명을 내린다. 삼사를 해석하는 그 얘기 공예에 보면은 군화가 신하의 공을 상주하는 데 있어서 일명은 관직을 제수하고 제명, 두 번째는 의복을 하사하고 삼명으로는 위계와 거마를 하사한다. 왕삼 사명이라고 여기 성명이겠지? 성명이겠지만 이걸 사로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왕이 직접적으로 여기서 이 구이에게 진짜 그 구체적인 전투에 리더십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들한테 명을 내리고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전쟁은 진행이 돼. 그러니까 사괴를 가지고 전쟁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63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3이라는 자리는 뭐야? 불안하다고 그랬잖아요. 불안하고 여기 중간에 어떤 점프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3이라는 건 항상 좀 과분하게 서두르고 이런 거. 그러니까 항상 이 무술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본이 뭐냐면 무술이라는 것도 정신적인 안정감이거든. 상대방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를 다 그 길을 볼 줄 아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수들은 행동이 부드럽고 저기 하잖아. 편하잖아요. 이게 서두르고 막 야단날 때 저놈하고 내가 싸울 텐데 어떻게 싸우냐? 이게 이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는 게 사실 싸우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 칼을 가지고 덤벼도 이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다 그 보이거든. 피할 수 있고 다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직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요 3은 방정 맞아, 자식이. 항상 이 3이라는 거는 방정 맞게 촉새같이 진공을 함부로 하려고 그러고 진공을 함부로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얘가 군대를 이끌게 되면 말이야. 시체를 수레로 나르기 바쁘다 이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 희생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런 지휘관 밑에서는 이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군대라는 거는 항상 이 모든 게 차분하고 전체적인 전세를 관망할 줄 알고 그러면서 작전을 짜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암울한 암우의 대장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정에 대한 정보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들. 이런 자가 군대의 통솔자가 되면 패전하게 마련이고 지휘관은 전사하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신이 구루마에 되돌려 오게 되는 불상사가 있게 된다. 흉하다는 말밖에 더 할 게 있느냐. 흉하다 이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위기입니다. 이게 지금 밀리터리하게 우리가 이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 정부는 마치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 기본 태도가 그렇거든. 북한하고도 우리가 전쟁을 불사한다. 그렇게 하면은 전쟁이라도 한 번 나면 정권 유지는 더 문제가 없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가지고 얘기하는, 아니 높은 자리에 있는 뭐 그런 권력자들이 저녁에 술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면 뭔 소리를 하겠냐고. 그건 뭐 새끼들 전쟁 한번 나면 좋지 뭐 싹 밀어버려. 이러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야. 개판에도 상관없어. 한번 그거 당해봐야지. 뭐 어차피 우리 국가 운명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군대라는 것이 이게 정말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저 일본 놈들을 데려다가 같이 그냥 독도에서 같이 훈련을 하고 뭐 지금 북한이 왜 저 미국하고 저기를 갖다가 북한을 협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냔 말이야. 그런 걸 막고 이거를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고, 이 전쟁이라는 건 모든 게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가장 유능한 장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모든 밀리터리의 최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아니야. 이게 노자 철칙이 아니야. 만약 전쟁을 했더라도 졸속을, 교구, 전쟁이라는 싸움이라는 건 정교하게 계산해서 오래 끌면 다시는 거다. 이건 미치는 전쟁이라는 게 뭐야? 전쟁이라는 건 졸속해야 된다. 조례도 빨리 끝내야 한다. 졸속. 싸움도 이게 뭐 정교하게 오래, 이게 소용없잖아. 탁 마동석 의처럼 탁 한번 치면 끝나야지.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밀리터리즘을 너무 우습게 알고 여기에 대한 철학이 지금 결여돼 있어요. 이 사괴를 내가 공부하면서 가장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오늘날 뭐 이렇게 당연히 좋은 나라잖아요. 근데 이 좋은 나라라는 이것이 사실은 그 핵심이 국민 개병제에 있는 거예요. 국민들 전부 지금 남하면은 국방 의무로 해서 간다. 지금 요새 자본주의 이 폐해로 많은 사람들이 이 빈부에 차고 심하고 이러다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군대 가서 젊은 시절에, 지금은 뭐 옛날처럼 3년 그냥 꼬박 채우던 그게 아니잖아. 지금 1년 8개월이면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1년 8개월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인간 평등이라는 걸 배우잖아. 아무리 뭐 대기업에 무슨 아들이라도 내무반에서 똑같이 자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하는 거지, 그런 기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민족의 지금 이 도덕적 질서감, 그리고 이 나라는 우리가 합심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체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군대에서 생긴단 말이야, 지금. 근데 이거를 모병제로 하거나 그러면 전부가 용병이 되면은 얘들은 완전히 이거는 그냥 돈 먹고 돈 따기지, 이게 말이 되냔 말이야. 그거 용병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도덕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거 보면은 전부가 지금 용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인이 전부 그냥 돈으로 다. 군대 가면 뭐 엄청 금전적 혜택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랄은 점점 개판이 돼가는 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가 지금 사실은 미국의 그런 어떠한 이 용병 제도에 의해서 타락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자위대도 문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우리나라의 국민 개병제는 반드시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진보 세력이다 그럼 무조건 군대 발런티어 제도로 하자.
여러 가지 효과로 볼 때 더 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국민개병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 도덕적, 교육적, 이 신체 훈련적인 효과가 있다. 하여튼 국민 전체가 국방 의무의 어떠한 이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 우리 사회의 진보와 후퇴하고 관계없는 것이라는 거를 이 사죄를 얘기하면서 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 소신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전부 발런티어 제도로 돼가지고 용병처럼 된다 그러면은 개판되는 겁니다. 그럼 소수 정예화 될 것 같지만은 그러면은 오히려 전쟁의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더 우리가 망가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육사에는 음효로서 위에 있으니까 위가 상당히 바른 거예요. 육사는 음효로서 육사니까 이게 음이잖아요. 위에 있으니까 위가 정하고 유순하고 경거망동하지 않으며 왕을 잘 보좌한다. 육오를 잘 보좌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사는 상당히 훌륭한 장군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군대를 통솔하는데 여기 차라는 거는 주둔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여기 차는. 근데 이거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뭐 지형이 이렇게 했다면 저쪽에서 이 군대가 온다면 대개 이렇게 좀 높은 고지에다 진을 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측으로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병풍처럼 방어를 하고 좌쪽에 이 부대를 배치해가지고 공격할 땐 촥 뭐 하고 하여튼 군대적인 이런 용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사가 이끄는 군대는 높은 산을 우측에다가 두고 좌측에 유리한 고지에 진을 친다. 그러면서 망진하지 않고 함부로 나아가지 않고 기다리게 되면은 큰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6.3의 무모함과 대조적이죠. 이 6.3과 대조적인 거예요. 6.3은 항상 망동을 하면서 가려고 그러고 얘는 쫙 앉아서 왕을 보좌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망진하지 않고 기다리면은 무구 큰 허물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6.5가 군대의 주체 세력이고 가장 권위 있는 군주죠. 지금 5니까 군주인데 상궤의 중앙에서 전체를 통솔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6호는 전체를 통솔하고 있는데 이 전유금이라고 하는 밭에 새가 있다 이거야. 새가 아니라 뭐 새도 되고 짐승도 되죠. 이 모든 짐승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새끼들이 그냥 그 평화롭게 밭에다가 다 이걸 다 갈아놨는데 이게 그냥 와서 멧돼지들이 와서 막 파헤치는 거야. 이게 침략 전쟁이나 똑같아.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뭐 누군가가 뭐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 뭐 조선이 그냥 거저망했다. 이런 논리를 폈다고 그러지만은 그런 황당한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지도자일 수 있냐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밭에 이 가로놓은 밭에 곡식들이 자라고 있는데 멧돼지가 와서 그냥 다 파헤치고 이게 평화로운 질서에 이거 뭔 짓이냔 말이야. 그러니까는 우리 누구야 신채호 선생이 독립선언서를 신채호 선생이 쓴 거 보면 처음에 강도 일본이 우리 강토를 짓밟고 국호를 없이 하면 뭐 하면서 생존권을 박탈하고 이놈들 강도가 아니냐 이거. 그 독립선언문이 뭐라면 그 양반이 한 게 이거거든. 이 강도놈들은 무조건 처단해야 된다. 각성해라. 이민족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서 이 새끼들은 사그렇게 쳐부셔. 이 금은 잡아서 여기 어는 별 의미가 없어. 잡아버려서 처리해버리는 게 내쫓아버리는 것이 그게 순리다 이거야. 이롭다 이거야.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구이와 같은 이런 유능한 지휘관 리더들에게 지휘권을 맡겨서 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러냐면 여기 장자가 바로 그거죠. 유능하고 든든한 그 리더. 장자로 하여금 군대를 통솔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전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국가를 끌어간다. 그것도 일종의 전쟁의 그 자체로. 거기 핵심은 뭐냐면은 포스트에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을 기용해서 그로 하여금 끌고 가게 하느냐. 그 사단을 끌고 가게 하느냐. 제자라고 하는 거는 어린 경박한 애들, 미숙한 이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놈들을 갖다가 전쟁을 맡겨놓으면은 시체 날르기 바쁘다 이게. 푸어 리더, 어리석은 리더들을 항상 어떠한 사단을 단체를 이끌게 하면은 항상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점을 치게 되면 다 흉한 결과만 나온다. 전쟁이라는 건 뭐예요? 바른 인물을 지휘관으로 쓸 줄 아는 안목을 지키는 것이 으뜸이다 그거지. 그 다음에 이제 상륙은 뭐야? 상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쟁의 종국을 말한 거죠. 이 상륙이 이 사괴의 끝이니까 끝. 전쟁이 끝나면은 반드시 뭐야? 대군 유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군이 장명을 하사하는 논공 행상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야. 논공 행상이라는 거는 여기 그래서 개국이라고 그랬는데 개국이라는 거는 나라를 연대는 게 아니라 제후를 봉한다는 의미거든요. 옛날에 국이라는 건 요새 국하고 다른 거예요. 개국, 승가, 승가라는 것도 국보다 더 낮은 하나의 경대부의 자기를 하사한다는 의미예요. 가를 이어가게 해준다. 이게 다 개국 승가라는 게 논공 행상의 문제로. 옛날에는 전쟁을 참여하면 이런 떡고물이 있어야 옛날에도 전쟁을 하는 거란 말이야.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인의 문제야. 왜냐면 이 소인배들이 전쟁에서는 잘할 수가 있거든. 또 어떤 놈들이 이 전공을 많이 올릴 수 있는데 걔들한테 돈만 주어야지 나라를 맡기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얘들은 개국 승가의 그런 행위로부터 배제시키라 이거야. 무료. 적당하게 보상만 해주고 너 잘했다, 잘 싸웠다. 그러고 포스트는 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전쟁을 치르는 이 사괴의 이 지혜란 말이야. 옛날 사람들이 이 사괴 하나만 보더라도 국가 운영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생각이 골고루 미쳤냐, 이런 걸 알 수 있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이 국민 개병제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건드리지 않아야 할 게 뭐예요? 국민 개병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리고 뭐냐? 직접 선거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각 책임제로 바꾸려고 하는 놈들은 다 사악한 놈들이에요. 그러고 독일식 유럽식으로 무슨 대선거를 만들어 가지고 뭐 여기 그것도 사기예요. 그거는 맨날 선거구를 크게 해가지고 거기서 해먹는 놈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해먹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국회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영국 같은 데하고 달라요. 섬나라는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모든 이런 내각제라든가 이런 개념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이 대륙의 질서는 불란서고 독일이고 시골 나왔다. 이 역사가 그냥 극적인 반전이란 말이야. 근데 영국만 해도 타협과 뭐 젠틀맨이 하면서 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대륙기질에서 없고 그냥 싸우고 그러면서 자기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신바람 나고 반성하고 그 역동적인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이 혁명의 나라거든. 일본은 혁명이라는 게 없어요. 그거는 전부 저 천황한테서 쇼군이 장군이 쇼군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의 장군이 아니고 쇼군 제후의 대빵 이 쇼군이 그냥 명을 박는 것이 혁명이라는 거 없잖아요. 일본에. 그게 섬나라는 자기들끼리 어떻게 오도 가도 못하니까 거기서 어떤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만 끼기야. 우리는 이 대륙기질이라는 거, 이거 우리는 이 대제국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여기서 끊임없는 반란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뒤엎어지면서도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내각제를 가냔 말이야, 이런. 그게 하여튼 여기 윤석열이가 됐어도 또 새롭게 그걸 뒤엎고 새로운 또 상황을 만들어 가고 이것이 민중신학에서 말하는 민중은 자기 초월자다. 그러니까 민중은 스스로 해답을 만들어낸다. 걱정 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적에도 우리나라는 고조선으로부터 혁명의 나라다. 혁명의 나라라는 건 뭐죠? 명을 계속 간다 그거예요. 여기 혁교가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은 명을 계속 간다는 것이고 하늘이 명한다고 하는 이 중용의 천명이라는 것도 우리는 혁명으로 생각한 거예요. 항상 끊임없이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주역의 지혜는 항상 변화와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중용을 지키면서 살아가느냐 이러한 지혜를 말하고 있고 주역은 혁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로지 혁명을 통해서 중용을 지킬 줄 알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권력을 독점해서 고착시키려고 하는 이 사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그들의 배포가 얼마나 지저분한 것인지 권력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 우리가 잘 국민들이 생각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